여러분, 수송기에서 미사일을 막 무더기로 막 뿌린다.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? 수송기가 폭격기가 되는 상황을 머지않아 실전에서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미사일 발사 방식의 패러다임을 그냥 아주 깨는 래피드 드래곤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11월 우리나라에 뭔가 희한한 물건이 들어왔었는데요. 미국 델타포스, 네이비실 등 특수부대가 적진 깊숙이 침투 목적으로 사용하는 미 특수전사령부의 주력 최신형 다목적 수송기 MC-130J가 11월 16일 한반도에 착륙했습니다. 한미 공군 주관으로 실시한 비상활주로 접근 훈련 참가를 위해 등장한 건데요. 미 특수전용의 다목적 수송기가 한반도에서 연합 비상활주로 접근 훈련에 참가한 것은 팀 스피릿 훈련을 포함해 사상 처음이었다고 합니다. 참고로 팀 스피릿 훈련 때는 경부고속도로에 내렸어요. 지금은 사람들이 기억 못하지만 경부고속도로에 신갈 쪽이었다가 그 구간이 비상활주로였습니다. 지금은 안 씁니다, 그렇게. 아마도 MC-130J가 뭔가 굉장한 항공기라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. 오늘 소개할 래피드 드래곤 프로그램에 사용된 항공기가 바로 MC-130J입니다. 래피드 드래곤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송기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싣고 뒷문을 열고 그냥 떨어뜨리면은 발사를 할 수 있게 만든 공중 발사 시스템인데요. C-130이나 C-17 등의 일반 수송기가 그대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폭격기 내지는 게임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다. 캐리어로 변신하는 거죠. 심지어 수송기 자체는 개조도 필요 없어요. 필요한 것은 래피드 드래곤 전용의 일회용 팔레트, 한마디로 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탑재한 상태로 이 낙하산에 매달려서 투하되는 팔레트뿐입니다.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 MC-130J는 11월 9일 노르웨이해에서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활용해서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. 이후 41초 분량으로 된 당시 발사 성공 장면이 공개됐습니다. 영상을 보면 이 바다 위를 비행하는 MC-130J 다목적 수송기 뒤쪽의 화물 칸문이 쫙 열리면서 래피드 드래곤 팔레트가 탁 떨어지고요. 이 팔레트 낙하산이 쫙 펴지면서 이제 공중에 뜬 상태죠. 그럼 미사일들이 딱 떨어지면서 공중에서 날개를 펴고 엔진을 점화, 목표로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여기에 실린 화물, 즉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AGM-158B 제즘 ER 4발이었는데요. 이 미사일은 약 2분 정도 바다 위를 비행한 후 뻥! 폭발했으며 군 당국은 모든 목적이 충족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 래피드 드래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미사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? 현재 사용이 가능한 순항 미사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AGM-158 제즘 순항 미사일과 제즘 ER이라고 불리는 순항 미사일입니다. 제즘은 사거리가 370km, 제즘 ER은 제즘의 사거리 연장형으로 무려 925km, 엄청나죠? 근데 2024년부터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게 정식 인도가 될 예정인데요. AGM-158D 제즘 XR 사거리가 1900km나 됩니다. 1900km, 진짜 얼마야 이거? 이것도 탄약만 확보되면 래피드 드래곤용 팔레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제즘을 베이스로 개발된 대한미사일 버전인 LRASM 사거리 약 800km도 사용 가능합니다. 여기에 앞으로 기뢰나 JDAM 등 다른 무기의 통합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. 현재 나온 버전은 C-130 수송기 탑재형으로 최대 6발, 더 큰 전략 수송기 C-17 수송기 탑재형으로는 최대 9발을 한 팔레트에 실을 수 있습니다. 근데 하나만 싣는 게 아니에요. C-130에는 이 팔레트가 2개가 실리니까 최대 12발, C-17에는 최대 45발을 실을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 최대 24발의 제즘 ER을 탑재할 수 있는 B-1B 폭격기보다 훨씬 많은 양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래피드 드래곤, 이게 나온 이유가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. 수년 전부터 태평양에서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중국이에요. 지금 이게 중국과 미국의 갈등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. 중국은 쿠릴 열도, 일본, 대만, 필리핀, 울라카 해협에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정한 경계선을 쫙 긋고 미 해공군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, 흔히 얘기하는 A2AD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.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제1도련선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죠. 2010년대 말부터 연구해온 래피드 드래곤이 바로 이런 유사시를 대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.
미 공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폭격기 보유국입니다. 하지만 중국과 상대할 경우 이 폭격기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죠. B-52 같은 경우는 운용 대수가 70여 대에 불과하고, 이게 불과하다고 그래도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, B-1B도 40여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. B-2는 겨우 20대죠. 즉 다 합쳐도 100 몇십 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, 물론 이것도 100 몇십 대 밖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거지만 중국이 상대가 되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. 워낙 넓은 면적이 되니까. 또 실제로 중국을 상대로 싸우게 될 경우 다량의 순항 미사일로 중국 측의 방어망을 포화 상태로 만들어 피해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, 이 숫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. 반면에 C-17은 228대, C-130 계열은 320대가 넘게 현재 미 공군에 운용 중입니다. 이 기체들 중 4분의 1씩만 동원해도 순식간에 폭격기보다 많은 거죠. 여기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사용하면 적국의 방공망 밖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니까 이 느린 수송기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. 이게 또 골치 아픈 게 적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무엇으로 발사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대처가 어려워지는 거죠. 한마디로 포화 상태, 즉 이 방공망이 막 넘쳐서 막 범람하게 된다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또 미국은 이 시스템을 그냥 순항 미사일만 쓰는 게 아니에요. 제이뎀이라든가 기뢰, 심지어 드론 등 다양한 무기의 투발 수단으로 활용할 생각인데요. 특히 드론의 경우는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막 대량으로 투하한다면은 순항 미사일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적을 골치 아프게 할 수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드론은 싸니까 정말 대량의 드론을 미끼로 뿌리고 그 틈에 순항 미사일 같은 걸 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. 이렇게 하면 미국은 폭격기 전력의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쉽게 폭격기를 대량으로 늘리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입니다. 수송기가 무장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운영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요.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인가요? 사실은 처음이 아니에요. 이게 폭탄은 떨구고 싶은데 폭격기가 없다. 그럼 수송기에서 폭탄 손으로 던진 사례도 꽤 많아요. 파키스탄 같은 경우 1965년 2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C-130으로 폭탄을 투하해서 전과를 거둔 일도 있습니다. 최근에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같은 데서 IS라든가 탈레반 상대로 GBU-43B 모웹이라고 하는 MOAB, Mother of All Bomb,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대한 9.8톤짜리 폭탄을 C-130, 주로 MC-130에서 투하를 합니다. 또 미 공군은 베트남 전쟁 때부터 수송기에 각종 화기를 달아서 건십이라고 하는 공격기를 써왔고요. 미 해병대도 지상의 화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KC-130J의 어떤 미사일 발사 기능을 더했습니다. 유사시에 수송기가 공격기의 보조 역할을 했던 기록이 있기도 한 거죠. 하지만 래피드 드래곤처럼 작정 수송기를 전략 폭격기처럼 쓰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.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런 전폭기랑 이 지금 이렇게 수송기에 래피드 프로그램이 들어간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전폭기가 더 나은 점이 뭐가 있어요? 그렇게 되면? 폭격 자체는 역시 폭격기가 아닌 게 제일 최고예요. 어떻게 보면. 수송기라는 거의 문제는 적 방공망에 찝쩍거렸다 죽어요. 정말 취약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운용이 가능한 공격에 한계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송기를 이용한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은 적 방공망 위험이 없는 곳에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되겠죠.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제즘이 있으니까 래피드 드래곤이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제즘으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지니까 이거 수송기에서 멀리서 쏘면 안전하게 쏠 수 있겠다. 근데 수송기는 대량으로 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거 만들어보자. 이렇게 나온 거라고 제 생각이 들어요. 그동안 순항 미사일의 운용을 위해 필요했던 전투기와 폭격기 없이도 그 지역 동맹국에 있는 미 공군이나 해군의 항공기지에서 미사일 팔레트를 쓰는 수송기가 이륙하는 것만으로도 중국군 및 중국 해군 함정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된 건데요. 앞으로 래피드 드래곤 프로그램이 이 지역의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하겠습니다.